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아서 지식 채널인 만큼 오늘은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하지? 할 만한 데가 처음 초심을 잡는 마음에서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중국의 관자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다시피 이련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데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고조선을 만든 시기가 뭐 여고 동시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고 동시, 여고와 동시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원전 BC 2333년은 뭐냐면은 조선시대 때 기억이 잘 나는데 서거정의 동국통감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기원전 2333년이다. 그 얘기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호랑이랑 곰이랑 환웅을 찾아가죠. 환웅을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환웅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자가 격리를 해라, 100일 동안 하면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호랑이는 바로 탈출을 합니다. 호랑이는 일단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룰 자체가 호랑이한테 굉장히 불리한 룰이었어요. 그리고 곰은 그래도 잡식이니까 참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애초에 호랑이를 째끼려고 환웅이 미션을 그렇게 준 것 같아. 호랑이가 어떻게 쑥이랑 마늘만 먹고 100일을 버팁니까? 굶어 죽지. 그러니까 이제 곰은 그래도 잡식이니까 살 수 있지 않았나 싶은. 그래서 이제 곰은 쑥과 마늘을 먹고 버티다가 3, 7일이 지나서, 3, 7일이면 21일이에요. 3, 7에 20일. 이팔 청춘이 16살인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3, 7일, 21일이 지나고 그냥 사람이 되게 해줘요. 왜냐면은 20일 버텼으면은 100일도 버티겠다, 빨리 해줄게 하고 사람이 되긴 해요. 그런데 그 곰이 여자가 됐는데 환웅이 그 곰을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응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나라를 만들어서 점점점 세력도 강해지고 관직도 이제 만들죠. 시스템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상, 대부, 장군 뭐 이런 거. 장군은 이제 보통 무관. 그때 당시에 중국이 춘추 전국시대라 그래서 막 여러 나라로 난립돼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를 틈타서 연나라랑 고조선이 막 싸웠다. 그 정도로 고조선이 강력해졌다. 하지만 실상은 연의 진계라는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땅을 계속 뺏기죠. 아무튼 뭐 연과 대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좀 세월이 흐르고 춘추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고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진의 일을 이어서 건국을 하죠. 한나라는 연왕의 노관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막 일으켜요. 반란을 틈타서 한나라에 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력을 끌고 고조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준왕은, 이 준왕도 사람이 좀 순진한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적국에서, 어떻게 보면 적국이잖아요. 적국에서 온 위만이라는 애를 검증도 안 하고 바로 이제 국경 수비부대로 배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군대를 준 거야. 군사권을 준 거야. 준왕은 조금 순수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위만이 한나라가 쳐들어간다고 뻥친 다음에 준왕을 쫓아낸 다음에 조선의 왕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위만 조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위만 조선이 되고, 그리고 쫓겨난 준왕은 밑으로 한반도 쪽으로 쭉 내려가서 진국을 건설해서 진왕이 되죠. 한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한의 시초가 되는 거죠. 마한, 진한, 변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보통 반역을 일으키면은 왕을 죽여서 왕 자리를 뺏는 게 일반적인 룰이었어요. 왕을 죽이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얘는 이제 왕을 쫓아내가지고 왕이 되고, 그 왕도 순순히 그냥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밑으로 가면서 약간 어땠을까? 준왕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만이라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박사라는 벼슬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비대장으로 임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만이 자기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된다. 복수라도 할 텐데 순순히 내려가서 그냥 새로운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꺼질 거 새로 창업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 스티븐 잡스가 애플 세우고 애플에서 쫓겨났나? 그쵸? 그 애플이 아니었나 그게? 아무튼 자기가 만든 사장으로 있던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세운다. 이것도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고, 위만이 죽고 좀 세월이 흘러서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왕이 이제 조선의 마지막 왕인데, 고조선의 멸망까지 볼 거예요. 고조선이 흉노랑 연계를 해가지고 세력을 막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무제가 왕이었잖아. 한무제는 흉노랑 싸우느라고 온 경제와 국력을 거의 다 소비해요. 그래가지고 경제 정책도 바꿀 만큼 흉노와 싸우는 게 굉장히 커다란 어떤 한나라의 숙제였는데,
한나라가 흉노를 마음껏 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조선이 이제 밑에 있으니까 군대를 위로 뺄 수가 없는 거야, 마음 놓고. 2대1로 싸우면은 두 명 다 시야에 보여야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명이 앞에 있고 한 명이 뒤에 있으면은 이 뒤에 있는 애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 뒤에를 계속 의식하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뒤에부터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사신을 보냅니다. 서파라는 한나라 사신이 이제 보내는데, 우거왕이 그때만 해도 우리 이렇게 세고 옛날에 연나랑도 싸운 깜냥이 있는데 뭘 우리가 한나라한테 화친을 맺냐 하면서 바로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파의 입장에서는 한무제가 보냈는데 성과가 없이 돌아가면은 자기도 질책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한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마중나간 고조선의 사신을 죽여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무제한테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고조선의 장수의 목을 베어서 왔다 얘기하니까 한무제는 그 말을 믿고 신나가지고 아 역시 보내기 잘했어 이러면서 새로운 관직을 주면서 포상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거왕이 그걸 듣고 빡친 거야. 아니 저 새끼는 어떻게 손님 배웅 나가는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싶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서파를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나라가 이제 고조선을 쳐들어가는 계기가 되는데, 한나라가 어떻게 쳐들어가냐면은 육군이랑 수군은 반반씩 나눠서 쳐들어가요. 육군 5만 명, 수군 7천 명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슉, 여기 좌우가 바뀌지, 슉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육군, 여기가 수군, 좌장군 순채, 그리고 여기는 누구지? 양복, 노선장국 양복, 이렇게 해서 7,000명, 5만 명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가는데 우거왕이 얘네들이 만나서 같이 공격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만나기 전에 격파를 따로 각계 격파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보내. 성공을 했는데 이 우거왕이죠. 우거왕이 역시 한나라 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맞긴 막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 다시 이제 사신을 보내요. 한나라도 국력으로 치면 강하긴 한데 흉노가 먼저 성급하니까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일단 고조선이랑 다시 화친을 맺습니다. 야 우리 봤지? 야 우리 이 정도야. 야 또 싸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거왕도 안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화친을 맺어요. 화친을 맺으면서 이제 우거왕의 아들을 살짝 사신인데 인질 같은 개념으로 보낸 거예요. 아들이랑 아들을 호위하는 사람들 같이 보내는데, 한나라로 거의 다 왔을 때쯤에 갑자기 이제 여기를 이제 넘어가려면은 무장을 다 해제하래. 그래가지고 이 우거왕의 아들이 여기서 무장을 해제하면은 그냥 100%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장 해제 안 한다 이러고 다시 돌아와요. 고조선으로. 그래가지고 이때 한무제가 다시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시 쳐들어가게 됩니다. 2차 침입. 또 이제 수군, 육군 해갖고 슉슉 이렇게 쳐들어가요.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가 어떻게 되더라? 잘 막고 있는데 이제 고조선에서도 싸우자 파가 있고 화친을 맺자 화친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거왕은 싸워야 된다 파였죠, 왕이니까. 근데 이제 화친을 주장하던 이계상 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계상 참이 우거왕을 죽여버리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조선을 멸망을 해요. 물론 우거왕의 아들이랑 몇 명 더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막 고조선 부흥운동도 막 하긴 했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고조선이 이제 멸망된. 그러니까 결국 고조선의 수도가 왕검성이었거든요. 왕검성에서 잘 싸우고 있었는데 계속 쳐들어오니까 얘네들도 지친 거야. 그래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한무제한테 항복하겠습니다 해갖고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 내용,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웠다. 낙랑군, 진범군, 임둔군, 현도군 이렇게 한사군을 세우고 8조법이 60조법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아무튼 고조선은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진짜 너무 엄청 오랜만에 이런 역사 얘기를 해봤네요. 이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공부를 해갖고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